뛰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당연히 NBA 선수들에게도 많이 보이며 그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직접 경기장까지 찾아가 응원을 해주곤 하는데요. 이러한 선수 출신 부모의 관심은 아들이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사랑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는지 아빠 때문에 되려 안티팬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린 한 젊은 NBA 선수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론조 볼. 이제 겨우 2년차를 끝낸 풋내기입니다. 아빠의 이름은 라바 볼이며 자기 아들이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수많은 망언들을 언론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아빠의 어그로는 절대 헛소리가 아니었는데요. 론조볼은 프리시즌에 열린 서머리그라는 대회에서 당당히 MVP를 차지해 자신이 신인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걸 모두의 앞에서 입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거품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선수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 도시에서 태어난 론조볼은 3형제 중 첫째이며 아빠는 흑인이고 엄마는 백인입니다. 전직 미식축구 선수였던 아빠 라바볼에 의해 론조볼은 2살 때부터, 그리고 남은 두 동생들도 어린 나이에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적성에 잘 맞았는지 훗날 이들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고교 농구 선수로 거듭났으며 그 중에서는 론조볼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셋은 전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먼저 입학한 론조볼은 3년 뒤 14-15 시즌 때 평균 25득점, 9.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훌륭한 재능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평균 11리바운드와 5블락, 5스틸까지 하면서 공수 모두 완벽한 선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4학년 졸업반이 되자 같이 뛰고 있었던 둘째에 이어 막내 동생도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삼형제는 아빠의 응원 아래 최고의 환상 호흡을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 학교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채 35승 0패로 캘리포니아주의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1등 공신이었던 론조볼은 4개의 기관에서 주는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차지함과 동시에 전국 고교생들 중 4등에 랭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 최고 유망주가 된 그는 명문 UCLA 대학교로 들어가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나갔으며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의 핵심이 되어 팀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번뜩이는 킬패스로 어시스트를 정립하거나 재빠르게 침투해서 공을 받고 득점하는 등 론조볼은 포인트 가드로 뛰면서 자신의 넓은 시야를 100% 활용하였고, 수비에서도 드리블 돌파를 모두 막을 정도의 침착함과 순식간에 공을 쳐내는 대범함을 보이면서 팀을 매번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러한 활약들이 하나하나 쌓여 마침내 론조볼은 12개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의 토너먼트에서 평균 7.6개로 어시스트 왕까지 달성하였고, 더 나아가 2017 NBA 드래프트에서 무려 2등으로 뽑히는 쾌거를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론조볼을 매우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팬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는데 그 원인은 당사자의 실력이나 인성에 있던 것이 아닌 아빠 라바볼의 입방정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 론조볼이 스테판 커리보다 낫다. 조던은 날 1대1로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 자랑을 넘어서 과거 레전드까지 얕잡아보는 라바볼의 허풍은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외에 굵직한 망언들만 해도 20가지가 넘었으며 그 중에는 자기 아들과 스폰서 계약을 하려면 3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를 모두 거절당한 라바볼은 급기야 빅 볼러 브랜드라는 걸 런칭해 론조볼을 모델로 한 조투라는 농구화를 발매한 뒤 가격을 무려 495달러로 책정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직 론조볼이 NBA 경기는 고사하고 드래프트조차 참가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들을 치켜세우는 라바볼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새 아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의 BBB를 홍보하러 다녔고, LA 레이커스를 향해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싶다면 론조볼을 뽑으라는 말까지 해댔습니다. 결국엔 레이커스가 론조볼을 지명하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밉상으로 지켜버린 론조볼은 어찌됐든 아빠가 떠벌리고 다니며 올려놓은 팬들의 기대치를 실력으로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 첫 번째 무대는 무명 혹은 신인 선수들끼리의 대결인 서머리그가 되었습니다.
프리시즌이었지만 많은 관중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까지 론조볼을 구경하러 왔는데 그렇게 모두의 따가운 시선 아래에서 경기를 뛰게 된 론조볼은 끝내 MVP를 받으면서 최고 기대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속공 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뿌려주는 그의 패싱 센스가 어마어마하게 빛을 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또한 득점과 리바운드 등 전방위적으로 여러 활약을 했기에 세 가지 항목에서 두 자리 숫자 기록을 냈을 시 불려지는 트리플 더블도 거뜬히 해냈으며 이러한 활약 덕분에 론조볼의 이미지는 꽤 좋아졌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라바볼의 노이즈 마케팅이 긍정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만 것인데 그러나 정규 시즌부터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독보적인 주목을 받으며 첫 개막전에 나선 론조볼. 하지만 상대팀에 있던 6년차 짬밥의 포인트 가드는 그를 찍어 누르겠다고 작정하고 나왔는지 각종 도발과 함께 미친 개처럼 시종일관 달려들었고 여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해버린 론조볼은 고작 3득점 4어시스트의 초라한 성적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루키들 사이에선 뛰어날지 몰라도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NBA 본선 무대에서의 론조볼은 개막전 이후 마치 참교육이라도 당하는 듯 마냥 베테랑 선수들의 수비에 번번이 두드려 맞았는데요. 느린 순간 스피드와 불안전하고 높은 볼 핸들링 때문에 그의 돌파는 매번 따라잡혔고 설령 어찌어찌 상대를 제쳤다 하더라도 레이업하는 과정에서 엇박자 스텝이라던가 더블 클러치 등 상대의 수비 타이밍을 뺏는 여러가지 스킬이 부족했기에 정직하게 뛰어올랐다가 블락 맞는 일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그의 괴상한 슈팅 폼이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공을 던지는 손은 오른손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왼쪽으로 팔을 당겨서 쏘는 방식으로 자세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상대 입장에서는 슛을 방해하기가 매우 편한데요. 문제는 견제가 없는 노마크 상태인데도 3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골대 맞고 노골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꾸 엉뚱한 데 맞추고 심지어 에어볼까지 나버리니 레이커스 팬들은 론조볼이 공만 잡았다면 그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괴기한 슈폼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3점 성공률이 40%가 넘었었고 비록 NBA가 대학교보다 3점 라인이 훨씬 멀지만 론조볼은 원래 멀리서 쏘는 딥스리를 즐겨할 정도로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NBA 환경에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데뷔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NBA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3점 슈팅이 너무 부정확해서 서머리그 때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론조볼은 그저 조롱거리로만 전락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실력이 안 좋으면 파이팅 넘치는 투지라도 있어야 될 텐데 어느 날 벤치 클리어링 싸움 때 혼자서만 유유히 빠져나갔던 것을 비추어 본다면 팀 동료건 나발이건 자기 일만 아니면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저 방관자 마인드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쌓이고 쌓여 론조볼은 최악의 유망주로 찍혀버렸는데 비록 중간중간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준다든가 동포지션 때 높은 신장으로 리바운드 참여와 빠른 손놀림으로 공을 낚아채는 스틸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내리치는 블락으로 수비에서만큼은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의 부정적인 평가를 커버해주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라바볼은 여전히 시덥잖은 소리만 계속 해댔고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질 않으니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그에 대한 조롱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 셈이었으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론조볼은 시즌 마지막 10경기 동안 3점 성공률을 고작 17%를 기록해 끝까지 NBA 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1년차가 끝나고 2년차 18-19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플레이오프 순위권에 한 번도 들지 못한 레이커스는 밥 먹듯이 우승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최강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를 우상으로 여겼던 론조볼은 기꺼이 르브론에게 메인 볼 핸들러를 넘기고 자신은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NBA 판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그런지 론조볼은 팀의 야심찬 포부에 걸맞게 공격과 수비에서 준수한 활약을 해주었고 3점 슛 성공률을 평균 41% 찍으면서 전보다 다소 좋아진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딱 처음 10경기까지만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루키 때보다 더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한 경기에 3점을 모두 실패하는 날은 더 많아졌고, 그렇게 슛터치 감각이 엉망진창이 된 와중에 자유투까지 41%라는 극악의 성공률을 찍고 말았으며, 게다가 종종 눈앞에 완벽한 찬스를 놓치기까지 하였는데, 그렇게 론조볼은 또다시 레이커스 팬들의 가슴에 암덩어리를 심어줬습니다. 결국 그는 패스랑 수비밖에 잘하는 게 없는 선수로 몰락해버렸고, 심지어 그마저도 리그 탑을 찍을 정도가 아니었으니 어찌 보면 1년 전 드래프트 때 레이커스의 선택은 실패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론조볼은 시즌 도중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곤 했는데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팀에서 뛰고 있던 최상급 파워포워드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레이커스가 관심을 보이면서 론조볼을 포함한 많은 팀원들이 앤서니 데이비스 하나와 교환당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는 성사되질 못했고, 이 때문에 팀 분위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진에 빠져 있었던 론조볼은 급기야 부상에 걸리는 바람에 82경기 중 47경기만 뛰고 아예 전력에서 배제되고 말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르브론의 부상과 대충 수비하려는 병장 농구 때문에 레이커스는 처음 세웠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서부 10등으로 시즌을 초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아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동네방네 소문되는 아빠 덕분에 인지도 하나만큼은 레전드 저리가라 할 정도로 유명했던 론조볼. 실제로도 꽤 촉망을 받던 유망주였으나 어릴 때부터 굳어져온 엉터리 슈퍼만화로 그는 NBA 데뷔하자마자 거품 취급과 동시에 개그 캐릭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에 결국 레이커스는 중간에 흐지부지된 앤서니 데이비스 영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론조볼을 뉴올리언스로 보내버렸는데요. 이 사실에 노발대발한 아빠 라바볼은 레이커스는 앞으로 절대 우승을 못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자식 사랑을 받으며 좋든 싫든 새로운 팀에 둥지를 튼 론조볼은 아마도 몇 년간 우승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슈팅폼을 어느 정도 고쳐잡고 3점 슛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 조금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19-20 시즌의 슛 고자를 벗어나 기량 발전상 MIP를 받을 정도의 대단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슛이랑 스피드만 제외한다면 어디 하나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괜찮은 포인트 가드이긴 하거든요. 네, 준비한 영상은